오는 24일부터는 경북도 내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늘고 있지만 충전기 설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 보현산댐에 내년 말까지 출렁다리가 조성됩니다. 연장 540m로 국내 두 번째 규모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은 대구 경북 지역의 난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천 보현산댐에 출렁다리가 조성됩니다. 연장 540m, 국내에서 두 번째 규모인데요. 영천시는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 아치형으로 건설된 다목적댐 보현산댐입니다. 댐 자체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별빛 전망대,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위치해 있어 연간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간 이동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해 일부만 보고 잠깐 스쳐가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렁다리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별을 모티브로 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탐방로와 인근 편의시설도 갖춰 보현산권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으로 영천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현산댐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길이 530m로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117억 원이 투입됩니다. 별의 도시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해줄 은하수 경관 조명과 함께 수변광장과 둘레길 탐방로도 만들어 자동차 없이 댐 일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현산 댐으로 이제 올라오면은 보현산 댐의 출렁다리와 짚라인 그리고 이제 보현산 이제 둘레길 형태로 이제 관광 코스로 들어가서 진입을 하면은 보현산 펜션과 목재 체험관. 최근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광객 유입에 청신호가 켜진 영천시. 보현산댐 출렁다리 조성으로 또 한 번 경북 관광 지형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2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데 반해 충전기 설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5만 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 사용자 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전기차 운전자의 주된 충전 장소는 거주지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거주지에서의 충전 불편을 호소했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의무 설치 건물 전체의 724만 동 가운데 3.5%인 26만 동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 설치를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주민이 수요가 없고 민원 제기가 없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민간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더욱 부족합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에만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전기 충전기 설치 우리 아파트에 한 서너 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좀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은 또 무상으로 설치해주면 또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집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추세에 맞춰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이나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그 공단 EV.5할.KR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행 기관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업체들마다 각각 검색해서 이 제품이 좋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설치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쪽에서 신청이란 걸 대행을 다 해줍니다. 서류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대행을 다 해줍니다. 저희 공단에. 정부는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까지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건물은 2%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45만 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 복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14일 대구 수성구 지역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무산 등을 통해 무소속의 한계를 느꼈다며 이제 다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부 계파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65% 이상이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송군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3,691명으로 이 가운데 96%인 3,547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동의자들은 지난 13일까지 모두 접종을 마쳐 경북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송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만 60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은 뒤 계속해서 접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4일부터 경북도 내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전교생 등교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학교 32곳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학교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예천여고에서 일일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로 선택을 주제로 50분 동안 특강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대학 입시와 진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방법, 현직 교사 시절 학생들과의 이야기 등을 전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구에서 속수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속수례는 제자가 스승에게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청하는 전통 의식으로 14일 대구 구암서원에서는 삼덕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속수례에 참여해 스승의 은혜와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남 등 4곳뿐인데요. 지난 4월 대구시 교육청은 유아급식의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필요 예산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우리 대구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이 24만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완료가 되면서 유치원 쪽에 무상급식도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원화 수가 33,8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18개원의 사립 유치원이 현재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급식의 단가도 굉장히 다릅니다. 유치원별로. 그래서 최하 1,740원에서 3,290원까지 유치원별 급식의 단가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치원의 시설 그리고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 선생님의 상황 이런 부분까지 모두 재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연구원에 이러한 부분을 연구 용역을 맡겨서 이번 8월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교육청의 예산 3년간 예산을 살펴보니 16, 17, 18년 동안 학교 시설 투자한 금액이 1조 1,500억 정도 되는데요.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지급받은 예산은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시설 투자와 학교 교육 활동에 투입한 예산이 5,300억 정도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무상급식 재원으로 투입이 됐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예산인데요. 대구교육청은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선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아이들의 행복 지수 그리고 청소년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청소년 연구원에서 최고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스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면 그 영양교사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고 있는 아이들이 식사를 하면은 이게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존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기 소독고, 식기 세척기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식품 안전에 대한 위생 점검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지원을 위해서 올해 11억 예산을 편성했고 영양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 2억 2천 정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11명의 학교급식 자문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의 현장에서 필요한 식단을 만들고 그리고 조리원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식재료는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리고 급식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는 재반 내용을 컨설팅을 해서 부족한 학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경력이 조금 적은 선생님들이 영양사로 있는 이런 학교에도 추가 현장 조사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급식의 수준을 많이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급식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의 급식 시범 운영단, 운영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급식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 급식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학교 급식이 맛있어졌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뭐가 좋아요 하면 밥이 맛있어요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우수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우수 급식 경연대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맛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영양이 좋은 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 단계에도 이러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영양 있는 그런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 방송인이 비혼 출산을 선택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발적 비혼모가 됐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을 부추기는 비정상 가족이라며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역할까지도 그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비혼 임신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난자의 수명 때문에 그렇게 당장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과연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구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보면 2010년 23%대이던 1인 가구 수는 2015년에 27%로 늘었고 2019년에는 614만 가구를 넘어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줄면서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전통적인 법률혼을 거부하고 동거와 사실혼, 비혼에 이어 비혼 출산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성도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는 지났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 문제는 아기의 책임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다. 다양성의 시대, 보이는 틀은 바뀌어도 가족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삶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14일부터 매장 문화재 2차 공동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지는 신라 왕족과 귀족의 집단 무덤인 경주 대릉원 내부 쪽샘지구 유적의 덧널 무덤 3기로 구조와 축조 수법, 유물의 부장 양상 등을 조사합니다. 이번 공동 발굴 조사는 지난 2020년 6월 경주 구왕동 지성묘 공동 발굴 조사에 이어 연구소와 대학 간 상호 협력과 연구, 교육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정인이는 다른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쑥쑥 자랐을 것이다. 16개월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검찰이 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양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사필귀정 아닐까요? 낳았든 입양했든 자식인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